200만 원에 매수해서 일주일 만에 내용 증명서만 보내서 900만 원에 매도한. 그냥 팔면 사실은 55%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되거든요. 바로 매도한 게 아니라 법인한테 매도하고 법인에서 다시 개인한테 매도하면서 한 10% 정도.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또 이범주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분부동산에 대해서 낙찰 받은 다음에 일반 경매도 낙찰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왜냐면 법원에서 그냥 영수증 던져주고 그냥 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낙찰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경매랑 좀 비슷한데요. 낙찰받고 나면 잔금을 내야 되는 거고, 잔금 냈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 지분부동산은 다른 공유자한테 매도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찰을 받고 일단 내용증명서를 먼저 보냅니다. 보통 일반 경매는 소유권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지분부동산은 낙찰 받고 그 다음날 바로 내용증명서를 발송을 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타 공유자한테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매수할 마음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매수한다라면 바로 매도가 된다라면 잔금을 낼 필요 없이 보증금만 포기하고 협상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가장 빠르게 공제 우선 매수권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보증금을 날리는 게 아니라 네, 금전적으로 맞습니다. 그쪽에서 보상을 해주겠네요. 합의금도 들어오겠죠. 네, 합의금 부분. 그걸로 수익을 보는 거군요. 네. 이런 생각은 사실 저도 못 해봤네요. 법무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해주시니까 좀 더 그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네. 드네요.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공유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납부하고 공유분할 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협상을 하거나, 협상이 안 됐을 시에는 다시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경험이 또 많으시니까 그냥 내용 증명서 보내서 해결되는 데는 3% 이내. 3%요. 네, 왜냐면 상대방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인식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공유분할 소송에서 해결되는 게 90% 이상.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히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유분할 청구서라는 소장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타 공유자들한테 소장을 송달을 합니다. 소장이 송달이 되면 상대방에게 한 달 정도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 또 한 달 뒤에 변론기를 잡아서 법정에서 양 당사자에게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미산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면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공유분할 소송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소송 전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만나서 협상을 하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변론 시간이 5분 정도에서 짧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거를 또 신청을 해서 1시간 정도 당사자들끼리 법원에서 또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의견을 좀 제시하면 됩니다. 조정이라든지 합의하는 방법이 저희 물건을 공유자한테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 거의 70-80%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안 될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차라리 상대방 거를 매수하는 게 더 좋다, 그럼 매수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한 물건을 만들어서 매도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둘이 같이 매도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전략을 통해 상대방의 상황을 맞춰서 전략을 통해서 좀 매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무사님이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가 협상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나요? 들었을 때는 뭔가 진짜 전문가가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소송은 절차만 알면 되기 때문에 많이 해보면 알수록 좀 입자기가 편한데, 협상이라는 거는 매번 달라요. 똑같은 상대방이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노하우가 있고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제가 일일이 피드백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랑 상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터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 아무래도 법무사님은 알고 계시니까 네네. 처음 이제 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거를 지분권자한테 팔아야 된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법무사님한테 물어봐서 다양한 옵션을 상대방한테 제시할 수 있고, 그걸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다면 안 될 협상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타억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뭐냐면, 경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적인 생각, 타 공유자한테 매도할 생각을 하고 오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는 줄 알고 저한테 소송을 의뢰하러 오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개입을 해서 하나하나 협의를 해주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제가 들어서 같이 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월세 부분을 놓고 싶다라면 월세 부분에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에어비앤비라든지 단기 임대로 맞춰서 수익을 또 최대로 나눠서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최근에 지분 1기생이랑 낙찰받은 일면 3건으로 좀 사례를
사례를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임야 두 건은 제가 말한 것처럼 내용증명서를 미리 안 보내고 잔금 납부한 후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어요. 상대방이 너무 다수다 보니까 30명 정도 있는 것 같은 공유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내용증명서 보내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잔금 납부하고 보내고 나서 지금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건은 공유자가 좀 적어서 내용증명서를 미리 보냈어요. 잔금 납부하기 전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한 분이 자기가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붙여서 갖고 협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협상이 잘 되면 잔금을 저희가 포기하고 타공유자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낙찰받을 수 있게끔 좀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의뢰가 들어와서 한 건데 이분도 이제 자기 본인이 혼자서 공유분할 소송을 하시다가 상대방한테 매도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타공유자께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다음 단계를 진행을 못하고 있었고 네.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타공유자들을 한 3번 정도 용인해서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합의를 봤는데 상대방의 지분을 저희가 경매 가격만큼 이분에 매수해와서 지금 이제 매도하려고 하나로 프로로 만들어 놓고 낙찰 받았을 당시에 싸게 받으셨거든요. 70%대로 사갖고 오셔가지고 실제 이제 경매장에 가보면 아파트 입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특수물건에 속하는 이런 아파트 지분은 오히려 또 기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 시세를 70% 초반대 받았고 지금은 경매 시장 흐름이 다시 상승장으로 지금 전환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수익이 많이 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수익까지 하면 7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제 직접적인 케이스인데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농지를 200만 원에 매수해서 일주일 만에 내용증명서만 보내서 900만 원에 매도한 내용증명서를 바로 보내자마자 공유자 한 분이 매수를 하겠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냥 팔면 사실은 55%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되거든요. 기술을 하나 좀 들어가서 바로 매도한 게 아니라 법인한테 매도하고 법인에서 다시 개인한테 매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한 10% 정도 법인세로 10% 정도 내고 왜 주택이 아니니까 가산 그 되는 게 네네네.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네. 세금적인 것도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그냥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같은 경매 시장에서 단순하게 접근하면 수익률이 많지 않잖아요. 명의라든지 세금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창출해내야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원주 부분이거든요. 원주 토지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 거를 300만 원에 제가 매수해서 5천만 원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5천만 원에 시공사에서 매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건축비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중단된 상태예요. 공도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아파트 건축 가능해서 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잠시 이제 보류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시간이 좀 흐르면 300만 원을 매수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여력도 있고 지금 건축비가 한 800에서 90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다시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충분히 5천이 아니라 1억까지도 다시 협상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팔고 5천만 원 정도 가격에 팔고 근데 이분들은 5초부터 비싸게 샀기 때문에 2배 정도 수익만 남기신 거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게 300만 원이면은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뭐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다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토지는 1천만 원 이상은 투자 안 한다.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은 투자하는데 그게 아니라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 바로 건축할 수 없는 거는 언제 팔릴지 모르고 기회비용이라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이 여러 강의들을 하고 계신데 정규 강의도 있고 정규 강의보다 더 밀착해서 듣고 싶다라는 분 이제 1대1 코칭 강의도 있는데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 경매라든지 공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일정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거나 자기는 자신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1대1 소수 정예반을 들으시면 제가 물건 소개부터 추천, 소송부터 끝까지 통장에 인마이 포켓 할 때까지 모든 수익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옆에서 밀착해서 케어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1에서는 입찰값뿐 아니라 수익을 저희가 최대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금액까지도 다 옆에서 케어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법무사님밖에 없습니다. 강사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법무사님이기 때문에 열 수 있는 클래스니까 안전하게 여러분들 투자해야 되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꼭 들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강의만 하고 끝이 아니라 강의가 끝나고 나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도 맞습니다. 있을 뿐더러 한 사이클 전체 돌리는 데까지는 거의 1대1식으로 케어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맡겨버리겠다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규 강의를 들으셔도 아마 제 생각엔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